해서 조직해서 이쪽으로 반대 데모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불쌍한 장애인들 뭐 수용시설로 들어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말씀. 그 말로 가지고. 이게 이제 시설 이제 현실이죠. 이제 시설 문제 이야기하면 시설로서 먹고 살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있다라는 그 강고하게 있는 거죠. 에바다도 그랬고 충암도 그렇고 장애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장애인의 권리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집어넣어서 장애인들 그들을 이제 대상으로 먹고 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것이고 그 수단 속에서 그들이 나오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라고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마치 이제 우리 보고 뭐 대목군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지 말고 수용시설에 들어오라 뭐 이런 이야기를 외치고 있으니 참 한심한 거죠. 이것이 지금의 이제 수용시설의 현실입니다. 다고 소문도 있고. 그 성남재단과 종로구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 당장 구청이죠. 그리고 또 이 시설 비리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해임을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그 뒤에 철저한 유착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지자체 짱이 또 지금도 돼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적인 재산인 양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복지법 개정의 문제로 들어가면 개방형 이사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관선이사 한 명 파견하는 것조차도 사유재산 침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회복지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방형 이사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관선이사 한 명 파견하는 조차도 보건복지부 살려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고, 그 한나라당이 국정장이죠.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사유화시켜 나가는 과정, 자기 재산을 시와 동정, 장애인을 팔아서 자신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들을 마치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비리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런 관계들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이제 그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기초 이제 사회복지법인과의 사유화시켜왔던 과정들 속에서 가능한 거죠. 그것들을 또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한나라당과 이 구청장 이런 일종의 공범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아마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빨리 햇불문화제 마치고 수영시설로 빨리 가서 저들이 주는 밥과 그리고 또 옷을 입으면서 안락하게 살면 좋을까요? 그들은 우리 보고 불쌍한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면 불쌍한 장애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빼들어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저들은 더 불쌍한데 정말 이 무엇이 불쌍한지 참 모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제 성남재단 비리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촉구를 위한 문화제를 시작할 건데요. 조금 뒤로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좀 뒤로. 이쪽은 이쪽으로 좀 오시고요. 햇불문화제인데 저들도 햇불문화제 보고 또 동참할지 모르니까 잘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포구도 이 종로 경찰의 폭행과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의 폭행에도 우리는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지금 시설비리 척결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본다는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을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그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먹고 사는 자들이 그들의 권리 그리고 또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조태영이가 헤쳐먹은 돈을 감추고 장애인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옷들을 사리사욕에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유학 보내는데 써버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는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불쌍한 장애인들을 몰아놓고 수용시설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투쟁들이 왜 투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제가 햇불 문화제인데 햇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냥개비 하나 있습니다. 인권유린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뜨거운 여름밤에 한번 신나게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방처럼 편안하게 오늘 문화제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과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문화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 안 돼요? 시설비리 지키라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시선 잡아줘 자그러가 피눈물 속에 세상을 항사로 다니켜줘 전쟁통에 깃발을 올렸어 악의 같은 세상에 지혜를 멈춰라 시설을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저희들이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제 울타리 깨 듣고 세상
네, 이제 문화제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다시 일어서라 동지여 야만의 세상 끊고 일어서 갚아주리라 선언하라 평생 세상에 장인차례 절대였네요 억압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서라 동지여 법종의 땅에 쓰린 가슴 안고 살아가는 동지여 시해와 동정을 깨고 다시 일어서라 동지여 세월을 이제 모두 갚아주리라 선언하라 평생 세상에 장인차례 절대였네요 선언하라 평생 세상에 장인차례 절대였네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리들과 이런 불법과 폭행들을 눈감아주는 저 경찰들과 또 이 정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오늘 분노를 표현하고 또 이 문화제를 또 분노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즐기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늘 산소 같은 여자라고. 예. 저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장애여성공감회 박영리 대표님 모시고 예, 여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저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장애여성공감회 박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께 안녕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오늘 요즘에는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정말 요즘에는 하루하루 안녕하시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잘 자기가 힘든 나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종로구청 앞에서 15일이 됐습니다. 방에서도 잠자고 선풍기 아래서 잠을 자도 잠을 자기가 힘든 나날인데요. 종로구청 앞에서 15일째가 됐습니다. 어제 어떤 동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재단 투쟁하면서 무력감을 느낀다. 조태영이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보석으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청 앞에서 천막을 쳤다가 몇 차례씩 뺏기고 또 경찰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가고 종로구청의 직원들에게 끌려나가서 내패댕이 쳐지고 그런 내동댕이 쳐지는 내 몸과 나의 현실과 그리고 말을 해도 끊임없이 해도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는 정말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심정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어떤 동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듣는 내 자신을 봤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 뭘 몰라 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쩌면 우리가 시설 비리에 대해서 시설장의 실수 아니죠. 시설장의 악랄한 인권 침해와 장애인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었는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병보석이란 걸로 또 나와서 아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 재수 없어서 한번 어디 그 감옥에 한번 갔다 왔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그들은 웃으면서 아마 별일 없을 것이다. 종로구청 직원들이 그들의 뒤하고 그들을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편안한 발표고 잠을 자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그들은 웃으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그냥 그렇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까지 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동지의 말에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어쩌면 병보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어쩌면 구청 직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경찰이 어쩌면 그들의 편일 수가 있어, 이렇게 분노하기보다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느덧 나는 그것에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지내오는 세상, 그것이 바로 장애인을 시설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이게 제목인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오늘 오면서 그 생각, 어제 동지와 얘기를 듣고 오늘 저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 표지 중에 이런 표지가 있는데요. 아메리칸의 왕언니 몇 분 동안 악을 쓰며 죽어가다 라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죽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악이라도 쓸 수 있었을까? 그냥 죽음이 차라리 나를 해방시키는다고 생각하고 죽어가진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그냥 특별한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고 여기 있는 바로 장애인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거부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죽음을 정말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이 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는지, 바로 그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말 악이라도 한번 쓰면서 죽어갔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로구청 앞에서 15일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15일 동안 뜨거운 태양 밑에 있으면서 한 번은 집회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데 그 구름 조각 하나가 태양을 가릴 때 그늘이, 작은 그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잠시나마.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과 싸운다는 거, 우리는 지금 종로구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정말 거대한 집단과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로구청이 단순히 그냥 책임 없음,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우리도 책임 없음, 서울시도 우리도 아무 책임 없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공문으로 버젓이 몇 장으로 자기네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시설에서 죽어가는 장애인의 이 현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는 겁니다. 장애인이 살아간다는 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죽어가도 아무 누구도 책임이 지지 않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고, 조태영이는 어느덧 병보석으로 나와서 우리를 비웃으며 앉아있을 그들을 보면서 아마 조태영이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수도 없이 많이 또 시설장으로서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거대한 이 세상과 싸우면서, 오늘은 종로구청에서 우리 이렇게 거대한 세상과 싸우고 어쩌면 또 다른 구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또는 시설 앞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하나 믿었던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거대한 거인의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단순히 돌판매 돌멩이 하나를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신념, 그리고 끝까지 그 거대한 거인조차도 정의 앞에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가 죽어갈 때,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았을 때 나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나의 권리, 그리고 나는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생각합니다. 성남재단 거대합니다. 그 거대한 재단과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어쩌면 미약하고 힘이 작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감정 상하기보다 우리는 차근차근 길게 아주 투쟁 있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즐겁게 투쟁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들 잘 주무시고 내일도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썩어빠진 정치판에 최후의 심판, 몰라 말해도 몰라 두들겨 패도 몰라. 그렇다면 민중들이여 이도 접수하라. 같이 합니다. 접수하라. 접수하라. 하나만 더 하고 와도 돼요? 너무 쉬워 뒤돌아서 잊으면 그만이야 하는 세상, 아픈 나라에 우린 사 옆을 쳐다봐. 만나네 우는 내 형제들 병들어 쓰러진 내 네, 바로 한참 바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거 먼저 보내드리고 하는 게 급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뭐 다니다 보면 저한테 이제 잘해주시고 고맙게 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 기억하고 그래야 돼. 뭐 지금은 전 이사장이고 무슨 정보석으로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은 그런 돈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돈을 내는 사람이고, 조태영은 돈을 훔쳐간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돈을 이렇게 뭐 하여간 도둑질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하고 경찰이 도둑놈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뭐 성폭행 이런 것까지 다 자행하는 그런 자는 내버려두고 그 비리를 척결하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그냥 뭐 대충 해서 물러나면요, 지금 싸움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시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싸우는 게 여러분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땅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시설 비리를 모두 다 척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와 희망사회당 특별히 뭐 음악회 같은 거 안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여기 와서 우리 최영기 대표님 뵈니까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말인데, 노동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밤새 얼어서 목숨을 잃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고 과천 정부 총사 앞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 비단
남한에서 돌아가신 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450만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이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26일부터 15일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농성하면서 우리가 참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집행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공무집행.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성남재단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종로구청장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 성남재단 투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바로 정부가, 공권력이, 경찰이, 그리고 종로구청과 같은 기초단체, 지방자치는 아니겠죠. 조태영 이사장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복지시설, 시설 운영이 말 그대로 CEO 마인드겠구나. 돈벌이의 대상이 어떻게 하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고 적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빼돌릴 것인가. 복지시설도 돈벌이, 이윤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횃불 문화제입니다. 횃불은 들불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횃불로 나가는 우리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민주정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이 세상의 바닥에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밀리고 또 밀린데도 세상을 마음껏 부르자. 힘껏 불러라 부르자. 우리 부르는 거 제발 멈추지 말자. 제발 멈추지 말자. 네, 콩국수 먹으니까 변 색깔도 좋아지고 그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기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왜 비호하고 그러겠어요. 다 같은 또라이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만 싹 모아서 시설에 가두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이 근데 시설을 좋게 해요. 우리는 폭력 같은 거 안 하고 이상한 행동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그 골프장도 져주고 상그릴라인가 뭐 이런 것도 달아주고 거기서만 나오지 못하게 딱 해주는 거예요.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간절히 부르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뺏고 누구는 잃는가. 험난한 삶은 꼭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 자와 뒤쳐져 죽은 자 그 모든 눈에는 손가쁜 눈물이 왜 이 세상은 삭막해지는가.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간절히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바퀴 제 길을 가지만 우린 아직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만 갖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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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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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밟고 어디에 섰는가 왜 같은 우리가 달라야 하는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다 하지만 그 모든 눈에는 고독한 눈물이 왜 이리 갈수록 지쳐만 가는가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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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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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 갖는 세상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맘만큼 갖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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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만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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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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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 갑시다. 고맙습니다. 있죠? 뒤에서 돈 찔러준 사람들 친구들 두드러기 두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 나와서 농성할 일도 없고 폭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불법 집회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 굴려서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회 비리를 알릴 수 있는 거 우리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맘대로 불법이라 하고 폭력 집단이라고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일들이 우리하고는 정말 생존의 문제, 우리의 목숨과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뚱아리 하나 굴려서 이 태양볕에 추운 겨울에 우리는 나와서 몇 년을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돈 있고 권력 있고 뒤에서 봐주는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15일 동안 예, 우리의 분노를 또 우리의 정말 이 열받음을 다 진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말을 하니까 막 흥분이 돼서 막 공무원들 얘기만 나오면 아주 막 열이 막 올라와요. 열이 막. 진을 해서
갖다 들이받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그날은 꼼짝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공무원들이 그 앞에다가 화분을 2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화분을 2개를 딱 갖다 놓으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2개를 딱 갖다 놓고 공무원이 많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2명이서 딱 팔짱 끼고 옆에 서 있고 화분 2개 이렇게 꽃에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는 우리 이규식 동지,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장애운동 역사에 이규식 동지가 힘을 못 쓴다는 그날이 처음이 아닐까, 아마 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약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끔 가시다가 생각나시면 화분 2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본인도 많이 좋아하시고, 네, 여러분들도 재미있을 테고 없겠습니다. 네, 참 우리 부상 당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날은 또 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날은 또 잔뜩 술에 취한 공무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을 그렇게 했고, 또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항상 이런 깡패들 들어올 때 성추행, 그거는 명명백백한, 그것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안 했다 그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는 좀 짜증나는 경찰들도 여성 동지들이 많은 경우에는 여경들을 투입을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갖출 줄 압니다. 그렇죠? 네, 우리 훌륭하신 우리 경찰 동지들, 네,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공무원들은 절대로 그런 일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잡아서 거의 뭐 옷이 벗겨질 정도의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만행이죠, 만행. 이거는 뭐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분들. 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뭐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남자 동지의 막 벨트를 풀렀대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벨트 왜 풀렀냐고. 혹시 그런 만행을 또 저지르는, 뭐 뺏기는 게 취미인지 아마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또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 것이 이 종로구청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랍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고요. 그는 다른 일은 안 하게 됐지만 그가 태어날 때까지 정화조 청소만큼은 여전하다고 했다. 2년 전 카메라에 목격됐던 정화조 청소 작업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것이었다. 하는 사람들로 이 사진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사실상 빠진 것처럼 해놓고 실상은 뒤에서 다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습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전 이사장 조모 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직전 스스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새로 이사장으로 오른 사람은 조 씨의 친구. 또한 지난해 해외에서 돌아왔다는 조 씨의 장남도 새롭게 이사가 되었다. 새로운 이사진을 만나려 했지만 그들은 자리에 없었다. 국가에서 받은 임금을 개인임금을 전부 100% 다 했다. 이거 다 지급을 다 했다. 이게 현재 노사 간의 체불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노조가 문제를 더 확대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30억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부정행위와 인권유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명령까지 갖고 있어요. 기본재산 처분을 안 된다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래 종로구청 지금 맡겨보는 거지. 평상시 지도관리 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지만 이사진 해임 등 중요 사항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는 것이 종로구청의 입장이었다. 11월 달에 임원 이사에 대해서 해임 명령권이 위임이 됐어요. 위임이 되는데 그 종로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감독 권한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 구청 측은 시설이 지방에 있어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단이 이제 종로구에 있어요. 재단. 근데 시설은 또 경기도나 저런 강원도처럼 이런 데 있어요. 그거 사실 뭐 우리가 뭐 서류나 보고 쑥 들러보고 오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 전 이사장 조모 씨가 구속 한 달 보름여 만에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0월 말에 출소하셨거든요. 보석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조 씨의 집을 찾아갔다.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전 이사장 조 씨의 집.
일어나시죠. 인사 안 할게요. 저기 제가 오늘 여기 자청에서 나왔는데요.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의 결의를 좀 다지고 싶어서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참 미안했는데, 제가 저 재단의 시설 하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나서지 못한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많은 애들이 다칠까봐였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나서서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태웅을 처벌 꼭 저는 받는 모습, 또 제가 그 앞에서 얼굴에다가 침 한 번 뱉어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꼭 조태웅이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꼭 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이 자리에 나온다거나 또 투쟁을 한다거나 하는 거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큰 결심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그 안에 그 많은 아픔들, 그런 것들 간직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그 말씀 들을 때 참 많이, 저도 많이 슬프고 참 정말 그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큰 결심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교육 부모의 박인영 힘차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말복더위입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아우 이 더운데 다시 또 종로까지 나가려니 참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오늘 말복더위인데 닭 한 마리 사다가 먹자 이렇게 해서 먹고 나올까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이 안 되겠어 해서 좀 일찍 간단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저는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 방송에서 보도한 것과 우리 문화공간에서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진실에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종로는 제가 왕년에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동네라 여기 앞에서 홍어회 막걸리를 마시던 기억이 나고, 여기 공무원들도 정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몇몇 공무원들은 알고도 지내고 그랬던 동네여서 정말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시간 이 사회복지시설, 이 성남 비리재단의 이 문제와 종로구청의 이 말복더위 이상으로 이 정말로 끈질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게 저는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이 사회에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아스팔트에 동지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리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만은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시설에 사는 수많은 인권과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증장애인 동지들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가 바로 이 시설비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인면수심이라는 말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마음은 짐승만도 못한 이런 시설 비리 재단 이사장들 한두 명 뿐입니까? 여기 조태영 이사장입니까? 전 이사장? 그가 바로 인면수심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기를 거부한 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지들? 정말 화나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이 시설 안에 사는 우리 장애인 동지들과 우리 정신체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또 자기 주체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를 영구히 빼앗긴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장애인들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철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설비리 복지 마피아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아름다운 생명을 추악한 자본의 거래로 맞바꾸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분노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설 비리의 추악한 시설 자본의 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정말 벗어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에게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청, 보건복지부 이런 주체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해서 그리고 성남 비리재단과 종로구청의 폭압적인 이 탄압 이 현장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증장애인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설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장애인 형제들의 인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리 재단을 옹호하고 그리고 뒤에서 정말로 키워주고 하고 있는 이 추악한 거래의 이 뒷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종로구청에 주민과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이기를 자임하고 있는가? 오히려 정말 이러한 비리재단을 감독하고 재단에 대해서 재단에 성립시키고 이사들을 임명하고 관리감독인 하라고 내어준 그 권한마저도 스스로 내팽개친 이 무책임한 이 종로구청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구청장에게 어떻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암담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보셨죠? 담당자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느냐고 관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고 여기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서 폭압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한 이 농성당 침탈 그 자체로서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을 따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적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대의 국민의 혈세를 주무르는 이 성남 비리재단, 이 사건 반드시 우리 당사자의 힘으로 투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종로구청이 스스로 해결해 줄 것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오늘 15일간의 투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 시설 비리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살만한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날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여러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억수 같은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떼약볕에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5일간 이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장을 지켜가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는 그 누구보다도 전장연의 활동가들과 그리고 시설인권 연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농성장을 멈춤이 없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이 현장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는 과정에도 저희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많은 연대 활동들을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핑계이지만 저희들이 아마 종로구청 투쟁에서 좀 소홀히 하거나 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많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활동가들이 15일간 종로구청 앞에서 한 농성은 어떠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남재단이라고 하는 동양 최대의 사회복지 서울지부 수석부장 장관습니다. 주세요. 이 성남재단 하면은 늘상 듣는 게 있습니다. 뭐 법원 가서도 듣고 검찰 가서도 듣고 경찰 가서도 듣고 이런 집회 현장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잘못했다라고 말 안 하면서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고 하늘이 다 알고 검찰도 알고 판사도 알고 경찰도 하는 얘기를 늘상 떠들어댑니다. 그 얘기가 바로 100억입니다. 100억을 받아줄 테니까 가입해라. 체브링 받을 테니까 가입해라. 그 얘기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것 같습니다. 지들이 이미 고발해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이미 지들이 벌금까지 내고 판사한테 반성문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 소리를 떠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로구청 정말 이해 안 가는 구청입니다. 복지 1등구라고 그걸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구청장이 비리 1등을 자처할 수 있는 성남재단 비리를 왜 이렇게 보호하는지, 복지 1등구가 아니라 비리를 보호하는 1등구가 바로 이 종로구청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경기지부의 공무원노조 지부장님들을 교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한테 당신들은 여태껏 정권의 시녀요, 사회 모든 부조리에 묵인하고 가끔은 앞장서기도 하고 반성하지 못했던 그 세월들을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정권이 잘못했을 땐 당당하게 저항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들의 비리가 없어지는 세상은 곧 이 세상이 투명한 사회가 된다라고 교육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종로구청에도 죄송스럽지만 저처럼 노동운동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활동가 동지들을 야밤에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 그 셋 중에 한 인간도 공무원노조 조합원입니다. 그 사람이 성남재단을 관리 감독했던 공무원노조 조합원입니다. 비리를 묵인하고 재단이 제공하는 후와 콘도에서 재단을 감독했던 사람이 지금 당장 해임돼도 현찰을 파내 종로구청 감사과로가 있답니다. 종로구청 감사과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종로구청에 이렇게 비리가 많은가 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 앞뒤로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성남재단 사건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조태영이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아까 여기 집회했던 그 핵심 주동자가 징역 2년에 구형받도록 검찰도 무혐의했던 사건을 한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런 경찰이 종로구에선 왜 우리를 이렇게 탄압을 한 겁니까? 경찰은 그렇다고 칩시다. 허나 이해 못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성남재단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비리 이사진들을 물러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97년도에 이미 성남재단 이사진은 다 물러나고 조태영이는 그때 구속됐어야 됐습니다. 철원에 있는 모 요양원에 우리 장애호가 돈 몇십만 원 훔쳤다라는 누명을 쓰고 재단 관리자들에 의해서 밤새 강목으로 두들겨 맞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때려 죽이고 반성커녕 그분의 시신을 자기들이 성남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영안실에 일주일째 방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한테 자연사했다라고 서류를 꾸미라고 했는데 의사가 겁이 나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태영이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재산 이사진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종로구청이 서울시가 관리감독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5년 동안 180명의 장애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의 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그것도 자살을 많이 시도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재단에서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죽어도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자살을 할 위험성이 많은 성지체 장애어를 직업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식당으로 내려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날 그분께서 식칼을 들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일주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온몸이 산짐승들한테 다 물려뜯기고 심하게 부패돼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부패돼서 사망하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안 받았습니다. 더더욱이나 가관인 건 그렇게 자기들에 의해서 사망한 그분을 행방불명된 바로 그날 식당에 내려보낸 그날 퇴원한 것으로 병동일지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처벌 안 받습니다. 또 다른 한 장애우를 성남재단 정신병원 옥상 공사장에 투입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9시가 넘도록 그렇게 힘들게 노역을 시켜서 다음날 그분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때도 이사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어느 하나 책임지는 놈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 시설에서 많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리감독 안 받는 성남재단,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이 종로구청,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법기관,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회복지재단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회복지대단은 지구상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지들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도 더러워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하렵니다. 이게 아마 2002년 이전의 문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